영국인들이 차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중국이랑 전쟁까지 벌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은 바로 그 무역, 중독, 그리고 권력이 뒤엉킨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총칼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바로 장부책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때는 18세기, 영국이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뭐냐면 영국 사람들은 중국 물건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썼는데 반대로 중국은 영국 물건에 정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 완전히 일방통행이었던 거예요. 영국은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중국의 멋진 물건들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당시 중국은 거의 모든 걸 자급자족했거든요. 그래서 영국한테 딱 하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반짝이는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요, 곧 재앙 수준으로 치닫게 됩니다. 대영 제국의 금고에서 은이 말 그대로 그냥 줄줄 새어나가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죠. 수백만 킬로그램의 은이 빠져나가니까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영국으로서는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든 진짜 필사적으로 되돌려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찾아낸 해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독이 든 해결책이었습니다. 인도 식민지에서 기른 아편, 이걸로 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중국 시장만을 노려서 인도에서 아편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국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대한 사업이었던 거죠. 이 무서운 마약을 최고의 히트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보세요. 1831년이 되니까 연간 거래되는 아편 상자가 2만 개가 넘었어요. 이게 1800년대 초반보다 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편 무역이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물론 그 대가로 중국 사회는 중독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이 그렇게나 원했던 은이 다시 자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회는 병들고 나라의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청나라 정부 입장에선 이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충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광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편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과 도덕을 해치는 독이다. 그 사용은 법으로 금지한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나라에게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도덕, 그 근간을 지키려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839년 임직서라는 관리가 아주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모든 아편 판매를 금지시키고요. 광저우에 있던 외국 상인들을 꼼짝 못하게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진 아편을 싹 다 몰수해서 무려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없애버렸죠. 바로 이 사건이 전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전쟁은 사실 거의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1839년에 충돌이 시작돼서 영국 원정군이 도착하자마자 주요 항구들을 다 막아버렸죠. 영국의 증기 군함과 신식 대포 앞에서 청나라의 낡은 군대는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1842년 영국 함대가 양쯔강까지 장악하면서 전쟁은 영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은 단순한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 아니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우리가 아는 불평등 조약의 시작이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난징 조약의 내용인데요. 정말 가혹했습니다. 일단 전쟁 배상금으로 600만 은달러를 내놔라. 홍콩 섬을 아예 영국에 넘겨라. 주요 항구 5개를 열어라. 그리고 중국 땅에 사는 영국인은 중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른바 치외법권까지. 하나하나가 중국의 주권과 경제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드는 조항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굴욕의 시작이었죠. 1차 아편 전쟁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찌꺼기들이 결국 더 끔찍한 2차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이번엔 에로호라는 영국 국기단 배가 납포된 사건이 빌미가 됐어요. 사실 이건 핑계였고 더 많은 이권을 원했던 영국의 욕심이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 거죠. 심지어 이번에는 프랑스까지 영국 편에 서서 청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두 전쟁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압박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차 전쟁 때 홍콩섬이랑 항구 몇 개를 내줬죠. 2차 전쟁 후에는 아예 아편 무역이 합법화되고 구룡반도까지 추가로 빼앗깁니다.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이 들어서고 급기야 황제의 여름 궁전이었던 원명원이 약탈당하고 불타 없어지는 정말 끔찍한 굴욕까지 겪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1차 아편 전쟁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중국 역사에서는 굴욕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에게 계속해서 짓밟히고 간섭받았던 시기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전쟁에서 몇 번 졌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중국의 정체성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한 아주 깊고 거대한 상처로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00년도 더 지난 이 불평등 조약과 굴욕의 세기라는 기억이 혹시 지금의 국제관계, 특히 중국의 외교 정책이나 행동 방식에 여전히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